이번 영상에서는 이중 반복문을 문제 푸는 방법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코드가 좀 간단한데 이 반복문이 이중으로 쌓여 있으면 디버깅표를 작성하기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좀 해보죠. 자, 일단은 제일 안쪽에 있는 뭔가 축약하거나 정리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맨 안쪽에 여기 이 sum 플러스는 i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코드를 그냥 그대로 가져갈 건지 이거를 줄일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 플러스는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이게 누적하는 거잖아요. 이 i 값을 sum에 누적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일단은 한글로 간단하게 적어볼까요? i 값 누적, 이렇게 이제 적을 수 있죠. i 값을 누적을 한다 sum에. 그 얘기고, 요 누적하는 걸 매번 하는 게 아니라 if문의 조건이 성립할 때 하는 건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num %i는 0, 요게 num을 i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요거는 어떻게 줄일 수 있냐면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i가 num의 약수일 때란 뜻이에요.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요. 약수일 때 누적을 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좀 더 쓰자고 하면 sum에 누적하는 거죠. i가 num의 약수면 sum에 누적을 시켜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요것도 조금 더 다시 풀어놓으면 약수만 누적을 하란 뜻이죠. 요 두 코드를 정리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가장 간단한 거고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해석이 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i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또 보면, 여기 위쪽에 포문을 보면 i는 1부터 시작해서 이 num이라는 값에 절반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포문을 보면 요 기호가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num하고 이렇게 나누기 2 말고요, 예를 들어서 이 위쪽에 있는 것처럼 10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10까지란 뜻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10 전까지가 되겠죠. 여기는 1부터 num의 절반까지 란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num이 4면 1부터 2까지만 진행을 하겠죠. 절반까지니까. 그리고 5도 마찬가지예요. 5 나누기 2는 2.5지만 지금 정수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결과도 정수로 나오죠. 소수점이 떨어집니다. 얘도 마찬가지 4까지만 진행을 하죠. 지금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화면을 좀 지우고요,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일단 요 위쪽에 포문도 한번 보면 1부터 10까지 진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num이라는 값이 1부터 이렇게 내려가겠죠. 5 쭉 내려가는데 일단 다 적어 볼게요. 8, 9, 10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이 안에서 sum은 계속 초기화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적어줘야겠죠. 그러니까 sum은 항상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 0으로 해서 쭉 진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요 i를 진행하는 건데, 요 i는 아래로 계속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게 i라는 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죠. 여긴 1부터 쭉 진행해서 항상 어디까지요? num의 절반까지만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절반. 자, 요 1의 절반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0까지죠. 2의 절반은 1까지고요. 1부터 1까지. 항상 이것도 고정이죠. 1로 고정이 되는 거고, 3도 마찬가지 1이고요. 4는 2고요. 5도 2고요.
6은 3이고 7도 3이고 우리가 홀수 짝수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8은 4, 9도 4, 그 다음에 10은 5가 되겠죠.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1부터 뭐 여기 있는 걸 채워보면 여기는 진행이 안 될 거고 1부터 1까지고 여기도 1부터 1까지고 1, 2까지 1씩 증가하니까요. 여기는 1, 2, 3일 거고 1, 2, 3일 거고 여기는 1, 아이고 다시요. 1, 2, 4, 3, 4죠. 여기도 1, 2, 3, 4, 1, 2,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 요 순서 안에서 요 부분을 진행을 하는 거죠. 뭐였죠? 약수면 누적을 하겠다 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약수인지만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모든 수는 1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요 1은 무조건 약수예요. 1은 무조건 누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이 나누어 떨어지는지를 보면 됩니다. 일단 0하고 요 1은 어차피 앞에서 되어 있던 거니까 문제가 안 되고 여기서 보는 거죠. 요 4에 해당하는 거 2로 나누어 떨어지죠? 이것도 누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하고 2를 더하면 얘는 3이 되는 거예요. 5는 어때요? 5는 1은 뭐 항상 고정이니까 자 2는 약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1이에요. 그 다음에 6 같은 경우는 2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1, 2, 3을 다 더해서 6이고요. 7 같은 경우는 1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2하고 3으로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또 1이죠. 8 같은 경우도 여기 3은 안 되고 2하고 4로는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7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9 같은 경우는 1하고 3으로는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 같은 경우는 2하고 5죠. 그러니까 얘는 8이 되겠네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숫자에 해당하는 이제 요 썸값을 우리가 구한 거예요. 여기에서 얘네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밑에서 보면 출력을 하긴 하는데 넘에 해당하는 값을 요 넘에 해당하는 값을 출력을 하긴 하는데 모두 출력하는 게 아니라 썸과 동일한 애만 출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썸과 동일한 애를 찾아보면 얘밖에 없어요. 요거 나머지는 다 약수랑 그거 합이 다 다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문제의 답은 6인데 요거 요렇게 좀 풀다 보면은 좀 수학적으로 공부를 해보신 수학이라고 좀 보기도 좀 그런데 어쨌든 이 계산 방식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구나. 하지만 완전수라는 걸 몰라도 1부터 10까지 숫자 10개잖아요. 요거를 이제 디버깅만 잘 해주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다. 뭐 그런 개념이죠. 어쨌든 결론은 요 문제의 답은 6이다 라는 겁니다.